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요사이 서울에서는 관측사상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뉴스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관련 뉴스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 보겠습니다. 강남 물바다,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강남에 피해가 컸습니다. 강남, 여기 사진 보시면 자동차들이 침수되어 있죠. 물바다라고 표현했고요.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는요.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 자,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기록적인 호우라고는 하지만 강남 일대는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강남 지역을 위한 종합 대책도 있었고 예산도 1조 원 넘게 투입됐는데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인 이유가 뭘까요? 자, 기록적인 호우. 정말 지금 관측사상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강남 일대는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됐습니다. 그쵸? 물에 잠기다, 침수되다. 비가 많이 왔지만 왜 유독 강남은 침수된 걸까? 그동안 강남 지역을 위한 종합 대책도 있었고 예산도 1조 원 넘게 투입됐는데 들어갔는데 폭우 때마다 속수무책인 이유가 뭘까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 강남 일대는 큰 비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2010년 추석 연휴 첫날 강남역 일대는 물론 고속터미널까지 침수돼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201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서울 강남 주변에는요, 큰 비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어기지 않고, 틀림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됐습니다. 같은 말이죠. 2010년 추석 연휴 첫날 강남역 일대는 물론 무엇무엇은 물론 무엇무엇까지 침수돼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다 상실되고 멈춘 것을 마비 이렇게 표현했었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201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강남 일대에서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남역 보시면 주변보다 여기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습니다. 주변 신사동과 양재역, 역삼역에서 흘러온 빗물이 항아리처럼 모입니다. 자, 여기 강남역 주변 보시면 어때요? 강남역은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서 여기 신사동, 양재역, 그 다음에 역삼역 여기에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물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툭하면 저수 용량을 넘어서고 하수도에 모여든 물의 압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역류합니다. 자, 이렇게 지대가 낮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대가 낮아서 주변에 있는 곳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 툭하면 자, 툭하면 이거는 부사죠. 어떤 일이 있기라도 하면 버릇처럼 곧 툭하면 울어요. 툭하면 싸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툭하면 저수 용량을 넘어서고 하수도에 모여든 물의 압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자, 여기 오른쪽 사진 볼게요. 여기 밑에 맨홀이 있는 거예요. 맨홀. 그쵸? 맨홀에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이렇게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물이 지금 솟구치고 있죠? 역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종합배수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등 취약 지역에서 수해 방지에 비효율적인 하수 관로를 바로잡고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빗물 터널도 짓겠다고 한 겁니다. 1조 4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자, 강남 일대에 계속해서 폭우가 올 때마다 피해가 있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강남 일대가 지대가 낮아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2015년에요. 종합배수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강남 등 취약 지역에 좀 약한 지역에 수해 방지에 비효율적인 하수 관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하수 관로를 바로잡고 다시 잘 고치고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빗물 터널. 자, 여기 터널 보이시나요? 이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빗물 터널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 대책 두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에서는요 1조 4천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예산과 설계 문제가 반복되면서 하수관로 정비는 2024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난 6월 서초동 일부에 모이는 빗물을 반포천으로 바로 보내는 터널이 개통됐지만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까지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산과 설계 문제가 반복되면서 하수관로 정비, 이 왼쪽에 보이는 게 하수관로예요. 그런데 예산과 이 하수관로를 재정비하는데 설계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서 이 하수관로 정비는 2024년 이후로 미뤄진, 자 여기 연기라고 되어 있죠. 연기되다 미뤄지다 이러한 상태예요. 그나마 지난 6월 서초동 일부에 모이는 빗물을 반포천으로 바로 보내는 터널은 개통됐어요. 이 반포 터널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어때요? 서초동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반포천으로 보내는 터널이 개통됐어요. 그런데 이 터널은 시간당 110mm가 넘는 폭우. 이번에 서울에서는 뭐 동작구나 뭐 이런 데선 140mm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110mm가 넘는 폭우까지는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 많은 양을 흘려보내지는 못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배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단기간에 배수시설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나 배수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관계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현재 배수 대책, 앞에서 보셨다시피 빗물 터널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110mm가 넘는 그런 빗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국지성 집중호우, 국지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넓은 지역이 아니라 좁은 어떤 한 장소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때요?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후가 생기면서요. 그쵸? 그래서 단기간에 배수시설 확충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나 배수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렇게 하수관이나 배수구 주변에 쓰레기들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막혀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들을 치우고 관계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대책이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얼른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된 뉴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에 맞는 관련 뉴스 찾아서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